자, 어찌됐건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빚이 있으면 저는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빚이 있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본인이 아까도 말을 했지만 몇 번 투자를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투자를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작을 했고 언제 실패를 했고 가장 크게 잃어본 적이 언제예요? 가장 실패보다 네. 제가 투자를 하게 된 계기와 네. 어떻게 보면은 투자관이 바뀌게 된 계기인데, 제가 2017년도에 비트코인 엄청 붐이 있었을 때 처음으로 제 생에서 모든 어떻게 전 재산이 날린 케이스거든요. 그때 전 재산이 얼마였어요? 그때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근로소득을 모은 돈으로 네, 그쵸. 원래 비트코인 관심도 없었는데 그때는 투자의 투도 몰랐고 네. 주식 이런 것도 한 번 없고 저는 오로지 그냥 예금 적금 진짜 통장에만 돈을 계속 모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왜냐면 돈을 써본 적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란 걸 알게 되고 제 친구가 처음에 이제 알려줘서 이제 시작됐죠. 처음에 했을 때 땄어요? 이겼어요? 제가 맨 처음 비트코인을 봤을 때가 600만 원이었어요. 비트코인이요? 네, 2017년 초반에.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말해 비트코인이라는 게 신기한 게 있는데 하나만 사볼래 해가지고 제가 안 샀는데 갑자기 몇 개월 뒤에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대박이네 하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을 제가 샀는데 처음엔 1000만 원만 넣었어요. 근데 1000만 원 넣었는데 그게 1500이 된 거예요. 잘만 하면 많이 벌 수 있겠는데 해서 또 1000을 제가 또 넣었어요. 그래서 2000으로 했는데 그게 또 한 3000이 된 거예요. 와, 대박이네 해서 제가 3000을 또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넣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아요? 1000을 넣어서 1500이 되면 네. 아 이길래 2000을 넣었으면 1000만 원이 그쵸. 되네. 예. 그래서 2000을 넣었을 때 또 1000만 원 벌면 아 이게 내가 4000을 넣었으면 그쵸. 2000이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000을 제가 다 넣은 거죠. 몰빵? 네. 그래서 그게 근데 한 8000인가 9000까지 갔었어요. 왜 안 팔았어요? 그때는 이제 10억을 만들려고. 아 1억을 만들어? 아니 10억이요. 아 5천이요? 왜냐면 그게 막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게 그 5천부터 1억 8천 9천 진짜 잠깐 사이에서 한 달 만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핸드폰 보죠. 이제 아예 거의 일도 못하는 수준이었죠. 왜냐면 그때는 다 광기가 심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워낙 다 그랬을 때니까. 네. 얼마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거기가 딱 고점이었어요. 한 8천 9천 정도가. 아 그때 이제 2018년도 초반 넘어가면서 막 그게 계속 내리막길이 가면서 한 딱 5천까지인가 내려온 거죠. 또 다시 또 이제 사람 마음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을 건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버텨보자 이게 된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괌에 놀러 갔을 때인데 괌 해외여행 거기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했거든요. 해외에서 정리를 했어요. 효도를 하자 해가지고 한 300만 원인가 됐더라고요. 5천만 원짜리가 300으로 바뀌어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8천이 300이 된 거죠. 그때 마이너스 막 97%가 5% 돼가지고 그 명품 매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팔아가지고 효도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모님 명품백 사서 이제 어머니 8천만 원짜리 가방입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뭐 또 결과론적인데 또 그걸 지금까지 끌고 왔으면 몇 억 됐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코인이 뭐였어요? 에이다라는 코인이었는데 에이다 난리 나지 않았어요? 그게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한 50원인가? 50원에 다 팔았어요. 300을. 근데 지금 거의 한 2,000원 가까이 1,500원인가 하던데요. 또 한 30배 올랐던데 제가 판 이후부터. 많이 힘들긴 했는데 저는 좀 그래도 되게 제 장점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성격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나이가 어렸었으니까 버티자 하면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26 정도 됐겠어요. 야, 26에 5천만 원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제가 이제 대학교 중퇴를 해가지고 고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한 3, 4년 동안 모은 금액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걸 이제 한순간에 날린 거죠. 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해도 전 재산 다 날리면 신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쵸.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었어요? 혼자 생각은 그래도 버텨내자,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미용실을 가는 데만 갔었거든요. 근데 그 미용사분이 이게 뒤에 원형 탈모가 있는 것 같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또 갔는데 그럼 병원을 가보셔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집에 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딱 봤는데 한 500원 크기보다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뒷머리에 가려져서 안쪽이라 안 보였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라는 거를 하면서 뭔가 내 삶 자체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바꿨어요, 삶을? 일단은 치료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치료를 받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다행히 유전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성 탈모인 것 같다. 치료 받으면서 하면 금방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약간 그 모든 부정적인 거를 버린다고 해야 되나? 정리정돈을 진짜
투자 못하고 물건 같은 것도 막 잘 안 버리고 이래요 막. 근데 그때부터는 저한테 신경에 거슬리는 것들을 모든 걸 다 치웠던 것 같아요. 옷 같은 것도 사람들이 사놓고 막 아까워서 안 버리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쵸. 근데 막 옷장 열면 안 입는데 막 쌓였으면 좀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맞아요. 요즘 사소한 건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 모든 걸 바꾸고, 극단적으로 사실 뭐 이렇게 사람들과의 뭐 저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뭐 이렇게 친구나 뭐 그런 것도 조금씩 사실 멀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서 사실. 그리고 제가 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울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항상 다른 사람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쵸. 그래서 그 제 자신을 아니까 그걸 절제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었죠. 그 무지성 투자에 대해서 진짜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진짜 그냥 멋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면 이렇게 날리는 거구나.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진짜 틀린 말이 하나 없구나. 올해 실패 사례는 제가 지금 샤루스길에서 스코게라는 술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4단계인데 제가 또 자영업을 시작해서 운영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또. 코로나에 걸렸었죠. 네, 가게를 인테리어 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동업인데 동업자 친구가 걸리고 제가 걸린 거예요 같이. 둘 다 격리가 돼버리면서 가게도 완전 스탑이 됐었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인테리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멘붕이었죠 사실. 가게는 월세는 계속 나가잖아요. 어쨌든 인테리어 해도 인테리어 멈춰있지, 몸은 아프지 이러니까. 그래서 매해 사실은 이벤트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매해 실패를 겪고 있어서. 근데 단 한 번 그때 딱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저는 실패를 해도 사실은 실패보다는 그냥 도전으로 계속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격적인 투자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되게 보수적, 제 금액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레버리지를 안 땡기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한 번 제대로 무너지면 못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무너져 보니까 그때 그게 이제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방에 너무 성공하는 것도 안 좋고 한 방에 너무 실패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이고, 그리고 그 저 멘토 중에 한 분이 이제 바이런 베이 활동하신 선생님인데, 그분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게 이게 있었거든요. 20, 30대 부자는 부자가 아니다. 40대부터가 좀 진짜 부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살아보시니까 20, 30대 부자들은 한 방에 성공하는 애들은 거의 그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이랬는데 결국에 보니까 승자는 그때 탄탄히 갈고 닦은 사람들이 이제 40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은 잘 안 무너진다 이거였고, 반대로 또 20, 30대 거지들은 거지가 아니다 이게 된 거죠 사실은. 충분히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신에 40대 때 무너지면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20, 30대 때는 성공보다는 40대 때 성공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도 막 뭐 매년 실패가 있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투자에 한 10번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성공한 건 한 두세 번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한 번 투자를 해서 무조건 성공해서 그거를 다 크게 먹으려고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매수 못하는 이유도 그거 중에 하나 아닐까요? 막 엄청 신중히 해서 이거 해서 내가 무조건 다 올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꾸 고점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승장에도 못 사고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실패로 와버리면 나에겐 너무 크니까. 그쵸. 나중에 더 큰 실패가 왔을 때는 더 일어나기가 힘들지 않을까 사실. 근데 저도 막 지금 엄청 대단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막 엄청 크게 투자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막 제가 능력이 지금 엄청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그냥 제 나이 또래보다는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다 보실진 모르겠는데, 이제 뭐 20, 30대 제 나이 또래가 본다면은 그런 거를 조금 하기보다는 도전으로 좀 받아들이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걸 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저도 진짜 공감하고 하는 게, 아까 감명 깊었던 게 20, 30대 때 거지는 진짜 거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30대 딱 되면서 정말 인생의 큰 시련을 한번 겪었는데, 그때 제가 바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야, 다행이다. 이거 만약에 내가 50대 때 이걸 경험했으면 나 못 일어났을 텐데. 맞아요. 저도. 와, 30대니까 지금이라도 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련이 아니라 도전이라 받아들이면 한 30대까지는 모든 걸 도전이라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이제 20, 30대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변을 해서 물어볼 건데, 아까 본인은 근로소득도 있지만 투자를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지. 아니, 난 그래 부동산 투자를 할게. 네. 근데 투자금은 도대체 어떻게 모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부동산 투자가 사실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저한테 맞는 거지. 왜냐면 부동산도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오히려 재개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재건축은 껴주지도 않거든요. 네. 재개발이 훨씬 더 크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막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시드 모으는 거나 이런 게 막 굳이 저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은 돈으로 하나라도 사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시드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하나라도 너의 수준에 맞게. 그쵸, 매수를 해보는 것.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책으로 공부한 사람과 사고 판 사람은 경험치가 책을 100권 읽어도 사실은 그 경험 한 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등기를 빨리 쳐보는 것. 너무 근데 과도한 레버리지를 안 땡기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이제 첫 매수를 한번 해보면 거기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게 실패였으면 팔 수는 있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이. 그렇죠. 실패를 인정하고 또 팔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적은 돈이라도 큰 레버리지를 안 써서라도 사라 네. 하겠는데, 그러면 또 막상 살 때 다 고민하죠. 그죠. 고점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고점이라 하면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또 그런 생각이 장연이 들면서 네. 그게 리스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진짜 지금 사긴 또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근데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사실은 뭐 이거를 고점이다 저점이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저도 지금 사실 근데 계속 모아가고 있고 네. 그냥 저는 이걸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모아가는 입장이고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연끌은 저였다면 지금은 안 할 것 같고 네. 아직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내 적은 시드로 적당한 레버리지를 해서 매수해 보는 건 아직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진짜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진짜 천지 차이니까. 지금 세미 씨는 이미 주택이 있잖아요. 네.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면 우리한테 혜택이 뭐가 있냐면 신혼부부, 뭐 청약, 뭐 특공 막 이런 게 있을 네. 텐데 내가 집에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걸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노리는 게 더 낫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청약을 노리는 게 맞지만은 청약에 뭔가 저의 그 주거 안정성을 베팅하기에는 저는 조금 더 불안정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사실. 리스크가 크다. 네. 안 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되면 좋겠지만 제 네. 주변에서도 최근 2명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진짜요? 예. 그리고 보면은 사실 주변 친구들은 또 되게 이제 집을 더 안 사는 마음으로 많이 바뀐 친구들도 있는데 되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그럼 제가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집이 없이 가야 되니까 돼도 약간 문제인 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갑자기 로또를 또 사람이 맞으면 사실 또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를 노리는 것보다 차근차근 올라가면 추후에는 좀 더 그런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기지 않을까요? 왜냐면 청약이나 이런 거 당첨되는 순간 부동산에 관심이 아예 없어져요. 왜냐면 이미 자기 1주택이 있으니까 뭐 부동산 투자나 관심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1주택 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주택을 하나 사면 부동산에 관심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드디어 나도 하나 가졌구나 하면서 이제 안정을 취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걸 또 다시 추가하게 되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파트를 오히려 계속 또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매수보다는. 그럼 계속 이렇게 안정보다는 계속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걸 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잖아요.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그럼 본인이 혹시 잊지 못할 난 진짜 이런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어 막 그런 게 있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나서부터 시간에 대해서 약간 집착이 있어요.